유권자들에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두 분에 대해서 뭐 간명하게 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사실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후보야 어디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으냐, 네.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네.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정체성.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180도 바꾸는데 이게 근거도 불분명하고 또 엊그제 그 유치원 파동에서도 보듯이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 중도란 말이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다 상대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나는 네 편이니까 나랑 손잡자 이런 식의 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네.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요. 네.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냥 무슨 방법이든 다 쓰겠다는 후보와 네. 이 정도를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그 점을 비교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네. 뭐 일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네. 남을 속일 뿐이 아니다 네. 하는 것과 또 일관성이 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가 갖지 못한 능력, 남의 어려움, 고통,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한마디로 소위 개돼지 취급했던 네. 박근혜 정권, 네. 이 국민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던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와는 정반대의 네. 정치인이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후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뭐 삼김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네. 카리스마 있고 막 혼자 휘두르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겸손하고 이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이제 상식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십이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저희 당 대표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저희 서대문 을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저는 이제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선거를 3번 떨어졌던 원외위원장인데,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홍대 3동이라는 데를 차를 검은 세단을 타고 내리셔서 이제 문을 제가 열어드리고 환영합니다. 서대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산동네 이제 경로당을 갔어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제 많은 이제 좌담회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고바위예요. 그래서 막 서로 땀 막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내려서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더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시간 동안의 일정을 제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데 네. 저한테 대화의 모든 것은 예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3번을 떨어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원외위원장한테는 처음 만날 때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이 정도는 주로 이제 예의상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보내드릴 때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생하셨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딱 2마디 하고 떠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소통을 모르시는 분이다 했는데 우리 지역의 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 선언을 서대문구 구청에서 했거든요.
네, 처음 선언을 할 때. 그래서 구청장도 그 다음에 만났더니 거의 대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상주에 그 지난 보궐선거 때 상주에 제가 지원 유세 갔다가 거기서 우원식 의원을 만났어요. 예. 근데 우원식 의원 말씀이 또 충격적이에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면서 기초의원 공천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원식 의원, 그 당시 재선 의원,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안철수 당대표 면담을 한 거예요, 1시간. 근데 우원식 의원이 58분 얘기했다는 거예요. 2분 동안 안철수 대표가 그냥 대답하고. 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소통하지 못하고, 정말 서민의 삶을 모르는 네. 지도자는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TV에 뭐 수천 번 나왔지만, 저는 땀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능력이 있는 분이죠. 네,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은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소통할 줄 모르고 땀 흘릴 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고 이런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는 이번 19대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네. 살아온 분들의 네. 이런 고충을 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네. 인류대 나오고 네. 탄탄대로만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본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뭐 그 당시에 3번 떨어진 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힘들게 이 정치 생활을 했던 것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상상은 안철수 당시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저 무능해서 떨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3번씩 떨어진 사람 정치 건달이지 뭐 이런 네. 식의 네. 그런 편견을 네, 네.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 3번 떨어진 거라도 인식했으면 고마운데 예. 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냥 원해가 뭔지도 모르고 예. 예, 그냥 본인이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도는데 예. 옆에서 뭐 심부름하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한테 뭐 대화를 못해서 섭섭함이 아니라 이 소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네. 혼자만 느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물어본 뭐 구청장과 또 우리 우원식 의원도 같은 답변을 해주시길래 정말 걱정이 앞서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대로 대화해봤다는 사람을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정말 안철수 후보랑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랑은 뭐 만나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세요? 지나치면서 뭐 악수 한 번 한 정도. 근데 거기 그때도 예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느냐 네.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네. 겪어본 분들 네. 정치 입문하기 전에부터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네. 그렇게 동창이라든가 회사 직원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수소문해서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트위터 예.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이 쪽지로 제보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또 이런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사실. 예. 네,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통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친구가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요. 그 친구들이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 날에는 네. 이 새로운 최순실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느낌이 드는 친구죠. 비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네. 예. 하여튼 모든 것은 유권자분들의 이제 몫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당선을 바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네. 당연히 당선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론조사를 봐도 네.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많았지만, 네. 이 적극 투표층에서 네. 확실하게 앞서고 있고, 네. 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하는 당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설문에서도 확실히 앞서고 있거든요. 항상 그 두 가지에서 앞선 후보가
당선되어 왔고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질 않고 있지만 네. 긴장해야죠. 5%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네. 우리가 10%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10%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15%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야 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시민들이 네.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네. 이 과거 정권에서 쌓아놓은 그런 부조리, 삐뚤어진 시스템을 개혁하고 네. 이 정의로운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집권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네.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고, 하여튼 우리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고 꼭 당선시키려는 적극 투표층. 예. 이분들이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4명씩만 손 꼭 잡고 그렇죠.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적극 투표층이 정말 지인들과 가족들을 어깨동무해서 나가서 문재인 꾹 찍어주면 예. 문재인 무조건 당선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네.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두 분에 대해서 뭐 간명하게 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사실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춘 후보야 어디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으냐, 네.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는 네.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정체성.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180도 바꾸는데 이게 근거도 불분명하고 또 엊그제 그 유치원 파동에서도 보듯이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 중도란 말이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다 상대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나는 네 편이니까 나랑 손잡자 이런 식의 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네.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요. 네.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냥 무슨 방법이든 다 쓰겠다는 후보와 네. 이 정도를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그 점을 비교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네. 뭐 일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네. 남을 속일 뿐이 아니다 네. 하는 것과 또 일관성이 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가 갖지 못한 능력, 남의 어려움, 고통,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한마디로 소위 개돼지 취급했던 네. 박근혜 정권, 네. 이 국민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던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와는 정반대의 네. 정치인이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후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뭐 삼김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네. 카리스마 있고 막 혼자 휘두르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겸손하고 이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